부모는 당연히 필요하지. 중요한 거고 난 이게 되게 숭고한 가치가 있다고 봐. 남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꾸준하다면 그 삶의 과정들이 보이잖아. 그거는 굉장히 어렵게 이뤄낸 결과물이라는 거지. 자, 오늘 주제가 보험 설계사와 결혼, 돈과 책임감의 문제. 보험 설계사라는 그 직업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결혼 상대 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신가요? 너무 중요하지. 결혼 상대자를 잘못 만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직업 중요하지. 연봉 더 중요하지. 이제 현실적으로 소득이 못 따라가면 이게 사랑도 못해. 손가락 빨면서 어딜 뭐 데이트를 하고 뭘 맛있는 걸 먹고 뭐 서울 전셋값만 해도 장난 없잖아. 그런 게 현실이란 말이야. 나는 그보다도 그 사람을 먼저 볼 것 같아. 그 사람이 열심히 했으면 지금 결과물을 도출할 사람일 수도 있고 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그 과정 속에서 그걸 볼 것 같은 거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나에게 있어서 내 딸들의 사위가 꼭 뭐 대기업이다,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런 어떤 전문직을 나는 크게 따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직업을 떠나서 사람의 어떤 됨됨이. 그렇지. 됨됨이나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결국에는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거거든. 선입견, 편견, 아직, 고정관념, 이런 것들은 개개인이 파회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결국 본인이 그걸 선택을 했고 그 업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증명을 해야지. 이 보험 설계사 직업이 연애나 결혼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연애 프로그램에 보셨어요? 토스 본부장 나온 거? 못 봤어. 어떻게 돼서 잘 됐어? 평범하진 않았는데 뭐 성악가 출신에다가 5,5천 번다 해가지고 TV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조금 사람들이 관심 가질. 소득이 너무 세니까. 웬만한 의사보다 세네.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사람들이 뭔가 달라진 거예요. 좋아하지. 그 정도면 좋아하지. 저 그거 보고 놀랐어요. 일단 연봉이 뭐 5억이고 월 5천이야 그러면 호기심 생기잖아. 그리고 부럽잖아. 평범하지 않죠. 그렇지. 사람들은 이제 결과만 보고 그거를 칭송한단 말이야. 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거기까지 가기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와이프도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동업해서 하는 정육점에서만 꼭 주문을 하거든. 그냥 쿠팡이나 이런 데서 안 하고 무슨 인생극장에 나왔나 봐. 믿을만하다 하는 거야. 정육점 육가공을 하는데 대여섯 개 운영하고 막 기업화 시킨 거야. 그 삶의 과정들이 보이잖아. 남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꾸준하다면 그거는 굉장히 어렵게 이뤄낸 결과물이라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 결혼 후 가정의 어떤 재정적 책임감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책임감에 대해서는 설계사로서 또 오히려 이제 좋은 케이스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만 보면 그렇긴 한데 나는 다른 데는 모르겠어. 근데 당연히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결혼도 했고 이제 애도 낳아야 되고 애가 혹시 있을 수도 있고 나처럼 애가 있는 상황에서 들어올 수도 있잖아. 더 답이 없는 거야. 그냥 결과물을 만들어내게끔 더 갈아 넣는 거지. 그럼 만약에 배우자가 너무 불안정하니까 이거 그만두고 좀 안정적인 일을 했으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 우리 와이프는 내가 출근하기 전날까지 그 얘기를 했어.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아내들은 특히 애가 있으면 고정비가 크잖아. 근데 이 영업직은 예측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정규직을 얘기했던 거야. 뭐 소득이 줄더라도 같이 맞벌이 하면 된다. 적게 벌면 적게 쓰면 되지 않냐. 근데 나는 이제 사고도 많이 치고 빚도 너무 많고 도무지 정규직으로서 이거를 극복할 상상이 안 가는 거야. 물론 내가 얼마 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1년만 봐달라. 내가 3개월부터는 소득을 발생할 테니 1년만 보고 결정하자. 그 다음부터 말 쏙 들어갔지. 나는 일단은 내가 보험을 되게 싫어했지만 지금도 아이들한테 아빠가 보험 설계사라는 걸 얘기해 줄 정도면 난 자부심이 있는 거야. 부럽지 않아. 아니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는데 보험은 당연히 필요하지. 중요한 거고 난 이게 되게 숭고한 가치가 있다고 봐. 연금까지 나아가서 노후 준비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내가 경력이 있고 공부를 했다면 우리 집안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정보적인 측면이든지 이롭고 의미가 있고 굉장히 도움이 되는 직업인데 이 직업 자체가 이제 조금 멸시받고 무시받고 대학 동기 중에 진짜 똘똘하고 내 경영학과 나왔는데 내가 다른 건 다 A+인데 통계랑 수학? 와, 그건 수업 시간에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것도 막 A+ 맞았던 형이 있어. 이쪽 오면 대박 난다. 근데 그 형은 하늘이 무너져도 안 하겠다고 하는 직업군에 이게 있는 거야. 못해. 칼퇴하고 와서 대리운전 하거든? 난 안타까운 거지. 사고의 전환이 그래서 좀 중요하지 않나. 이게 싫어. 못해. 왜 그렇게 예단하고 왜 그렇게 답을 정하냐 이거야. 결국 삶의 질은 되게 무서운 얘기인데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 슬픈 얘기지만 덕과 품격을 더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덕은 많아. 품격이 되게 높아. 근데 왜
맨날 가난해. 막 짜장면 한 그릇도 고민해야 돼. 이거 뭐 얼마나 슬프냐. 애들이 아빠 나 소고기 먹고 싶어 가자 300무씩 먹어. 얼마나 멋있어. 네, 그쵸. 얼마 전에 우리 애들이랑 먹으러 왔는데 젓가락을 들고 있어 숯불에 구니까 우리 애들이 안 그런 애들이 소식자인데 엄마 아빠 굽고 있는데 기다려. 이게 젓가락이 딱 이게 내가 못 먹겠는 거야. 얼마나 배불러 이게. 삐약삐약 하고 있는데. 와 진짜 근데 귀엽네요. 이런 거를 못한다면 뭘 지키고 뭘 얼어주고 무슨 뭐 자존심이고 그게 뭐가 있어. 나는 거기서 조금 힌트를 주자면 뭐냐면 나 한 달에 모임 회비만 200씩 나왔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냐,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냐, 믿고 맡길 만한 상대방이 되느냐, 나의 고민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이면 오히려 그네들이 연락이 오는 거야. 측근들이. 그게 맞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진짜 운동 모임 가서 운동을 하는 게 목적이 돼야지. 그게 이제 약간 냄새가 나면 경계한다고. 그런 거는 미리 사전에 고지를 하고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본인이 일정한 궤도로 올라오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 오늘 주제가 보험 설계사와 결혼이지 않습니까? 이 결혼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있는데 상대방이 결혼하기 전에 이걸 부정적으로 보고 만약 포기하라고 했을 때 이걸 이제 설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 설득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은지. 결혼 앞둔 젊은 부부야. 이 남자나 이 아내에 대해서의 믿음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심하지 않는다니까. 예를 들어서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조율을 하겠지. 서로 간의 약속이나 룰이나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지켜가면서 조금씩 보여주면 이 사람의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근데 그간 보여줬던 어떤 신뢰가 좀 약하다면 그러면 더 만류하겠지. 왜냐면 노답인데 어떻게 기다리고 믿고 하겠어. 자, 그러면 돈이 많으면 책임감도 더 커진다. 혹은 돈이 없어도 책임감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어느 쪽에 더 동의하시나요? 돈이 없어도 책임감은 당연히 있는 사람이 있지. 네. 근데 가정을 이루는 거잖아, 결혼은. 네. 그리고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 업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는 행복과 돈 없는 사랑은 유지되기 어렵다? 지금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설계사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헤어지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여자친구가? 네. 아, 만나다가? 그러니까 연애 중인 상태에서. 근데 내가 설계사 한다고 하니까 네. 아, 그럴 수도 있지. 그 누군가의 고정관념, 편견, 아직 가치관을 우리가 한 번에 뜯어 고칠 수는 없어. 뭘 굳이 뭐 거기 목을 메고 뭐 그래. 근데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한 신뢰, 나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있고 올바르다면 이 직업이 바뀐다 한들 믿고 지지해주는 반려자가 맞지 않을까 싶은 거지. 나는 이 일은 쉽지 않다. 먼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 쉽지 않지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 다시 한번 제기를 하게끔 만들어준 나한테는 되게 고마운 직업이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 내려간 만큼 올라올 수 있다. 느껴본 만큼 생각할 수 있고 경험한 만큼 상상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나는 되게 좋은 직업. 그리고 어떻게 한 줄로 밝힐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 보험 설계사라는 거를 결정하고 시작하기로 했다면 어줍지 않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이 영상을 본 구독자님들에게 역으로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보험 설계사를 하면서 내가 후회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후배들이 인정하고 따라하고 싶은 선배가 될 정도로 열심히 하는지,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남들이 나를 쳐다볼 때 내가 이 일 결정을 했잖아. 일단 용기가 있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어떻게 한 단계씩 나아갈 것인지 하루하루 체크하면서 내가 뭐가 나아졌는지,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는 건지. 대부분이 노라고 할 때 예스를 할 수 있는 길은 성공해서 필수인 것 같아. 대부분은 놀러가고 매일매일 즐겁게 한잔하지만 나는 그 시간에 외롭게 참고 남아서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고 노력을 연습을 한다. 고독하고 외로워. 대부분이 가지 않는 길이야. 근데 이 간극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진다는 거지. 나는 후자의 길을 가라고 추천하고 싶어.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든 배우자든 이분들의 관점에서 뭔가 한 번 정도 좀 메시지. 내가 이 직업을 가졌다고 위축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결국에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나눌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그 궤도, 그 레벨에 조금 더 다가가고 치열하게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서 거울에 비춰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다면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